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역학적 에너지,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고요. 한 영상당 좀 시간이 길었어서 이번에는 조금 짧게 하는 걸 목표로 진행할 거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한 문제풀이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어쨌든 좀 빠르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까지는 이제 등가속도 운동, 뭐 힘과 운동 같은 거, 그리고 FNM의 운동 방정식, 그리고 운동량과 충격량, 그리고 운동량 보존 얘기를 해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역학적 에너지와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단위가 1의 단위인데, 1의 단위는 줄입니다, 줄. 그리고 에너지의 단위도 줄이에요. 그래서 이 단위가 같은 것들은 근본적으로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양, 변환되는 양이겠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이, 어, 1이 이제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이었던 것처럼 1이 작용하게 되면 에너지가 변화할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물체의 이동 거리랑 그 다음에 이동 방향에 나란하게 작용한 힘의 크기를 곱한 값이 1이 되고요. 그게 이제 에너지를 변화시키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어떤 에너지를 변화시키느냐, 그게 이제 운동 에너지가 될 수도 있겠고, 우리가 잘 아는 위치 에너지가 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패턴의 에너지가 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알짜 힘을 따져봐야 돼요. 어찌됐든 간에 어떤 물체에 어떤 힘 F가 적용했을 때 그 힘이 작용한 힘의 크기랑, 근데 그게 이제 이동 방향이랑 나란하게 작용했어야 되거든요. 저렇게 이렇게 평행하게 작용한 부분. 만약에 그래서 이동하는 거리가 이 방향이었는데 힘의 크기가 이 방향이었다. 그럼 이동 방향이랑 이제 맞게끔 여기 이제 이 각도가 세타라고 하면 이 힘의 크기에 어, 코사인 세타를 곱하게 되면 이 부분이 되겠죠. 직각삼각형이라고 친다면 코사인 세타를 이동 거리에 곱해주는 게 해준 일의 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엄밀한 표현은 힘과 그 짧은 순간적인 변위라고 정확히 하는 게 맞겠네요. 순간적인 이동 거리. 그래서 그게 딱 나란한 방향의 성분만 살리게 되는 이렇게 스칼라 곱이 정확히 말하면 내적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가 이제 F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요. 이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삐뚤삐뚤한 경우에도 이렇게 적분으로 해결해주면 되는 부분인데 우리는 그렇게 방향이 바뀌는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진 않으니까요. 어찌됐든 이렇게 운동 방향이랑 같은 방향인 경우에는 FS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고요. 반대 방향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FS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플러스랑 마이너스의 차이를 생각해보면 운동 방향이랑 같은 방향인 경우엔 에너지가 더해지는 쪽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운동 방향이랑 반대 방향인 경우엔 에너지가 줄어드는 쪽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힘이 작용한 건 그거예요. 이 힘이 해준 일은 음수의 일이라 하더라도 다른 힘들이 작용해서 알짜 힘이 뭐 0이다 이런 경우엔 뭐 운동 에너지가 변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힘이 작용한 일은 마이너스다. 어쨌든 이 힘은 이 친구의 에너지를 줄이는 쪽으로 뭔가 역할을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힘이 만약에 이동 거리에 따라 변하지 않는 힘이라고 친다면 이동 거리 힘 그래프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밑부분 넓이, 자, 그래서 이 부분이 F가 될 거고요. 이 부분이 S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F랑 S를 곱한다는 건 이 직사각형 넓이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힘이 이동 거리에 따라 바뀌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힘도 있겠죠. 그래서 힘이 바뀌는 경우에 그럴 때 어떻게 될 거냐? 막 가령 이제 이런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그러한 경우에도 저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 되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 밑부분 영역을 잘게 작은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이랑 같게끔 직사각형을 최대한 잘게 잘라줄 수 있을 거예요. 요 행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구분 구적법이라고 하고요. 요게 이제 정적분이랑 사실상 같은 개념이 됩니다. 요거를 굉장히 작은, 이거 좀 충분히 크죠, 이 직사각형은. 근데 충분히 잘게 얇은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으로 만들려면 이 그래프 밑부분 넓이가 요거랑 똑같이 이 힘이 한 일이 될 겁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따져볼게요.
근데 아직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에너지를 정확히 얼마만큼 변화시킬지는 우리가 아직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왜 그런 거냐? 다른 힘들까지 고려해 봐야 된다. 자, 그래서 1은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건데요. 그리고 얘랑 어떻게 연관이 되냐? 첫 번째, 그래서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그래서 1이랑 에너지는 서로 변환하기 때문에 운동하는 물체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뭐 수레 같은 경우가 어떤 나무도막을 밀다가 나무도막의 마찰력이 작용해서 이제 수레랑 나무도막을 같이 멈춰주게 되는 경우. 그래서 그 멈출 때까지의 그 이동시킨 거리가 어, 수레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에 비례할 텐데 그거를 계산하고 실험을 해보니까 질량에 비례하고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더라. 이 두 가지를 곱한 것에 비례하고요. 계산을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량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런 식으로 전환해서 운동량을 가지고 운동량과 질량으로 운동 에너지를 표현해낼 수도 있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뒷부분에 또 이렇게 사용하는 게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앞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1. 운동 에너지 정리예요.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이미한 일. 그러니까 뭐 모든 종류의 힘이 F는 MA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F는 MA라고 쓸 수 있는 힘은 얘가 알짜 힘인 경우에 F는 MA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 하나만 가지고 그 물체가 받는 가속도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 물체가 받는 모든 힘을 다 더해서 방향이 같으면 그냥 더하고 방향이 반대면 상쇄하고 방향이 이제 이렇게 수직한 경우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나란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 사실 벡터가 이렇게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더해지는 건데 그래서 어찌됐든 모든 힘들을 방향을 고려해서 다 합치고 남은 알짜 힘이 되는 거죠. 얘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힘의 방향이랑 가속도의 방향이 같죠. 그런데 이 알짜 힘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는 좀 우리가 적분을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그냥 대강 어떤 느낌인지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이 알짜 힘은 F는 MA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텐데 뭐 질량이 힘에 의해서 질량이 바뀌진 않는다고 얘기한다면 얘를 dt분의 dv, dvdt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미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간단하게 어떤 내용이냐면 A를 델타 t분의 델타 v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델타 t를 0이 되게끔 극한값을 취하면 이때 나오는 게 여기 dt분의 dv, dv dt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속도예요. 순간 가속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알짜임이 한 일을 해보면 요 부를 적분한 거. 우리가 지금 아직 이 얘기를 안 했는데 이 위에 얘기를 했죠. 이렇게 부분 넓이를 구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구분 구조법을 하는 거랑 똑같은 것인데 근데 그 구분 구조법의 계산이 정적분과 동일하다. 여기는 이제 시작점과 끝점이 나와줘야 돼요. 정적분은 시작점과 끝점이 있어야 되니까. 어쨌든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m dt분의 dv를 이 이동 거리에 대해 적분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곱해지는 순서를 잠깐 바꿔볼 거예요. 그래서 얘도 d가 붙은 양이, 얘도 d가 붙은 양이잖아요. 그리고 두 가지 순서가 바뀌어도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것 같다라는 느낌인 거죠. 그리고 얘도 이 dt가 뒤로 움직여와도 크게 상관이 없는 느낌이죠. 그래서 dv를 dt로 나눈 것 대신에 ds를 dt로 나눈 것으로 생각을 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델타로 표현할게요. 이동거리에 델타 S라고 하면 이동 말이 좀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여기 이 시간 동안의 이동거리를 그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으로 나눈 거를 이제 극한값을 취해준 거죠. 델타 T를 이제 0으로 극한값을 취해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속력인 거죠. 그쵸? 그쵸? 짧은 시간 동안의 이동거리, 시간분의 이동거리, 속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속력이다. 얘를 이제 이 앞에 써주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얘는 이제 S에 대한 적분이 아니라 V, 속력에 대한 적분이 됩니다. 그래서 시작 지점부터 끝 지점까지 MV를 속력에 대해, V에 대해 정적분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항함수의 적분은 이런 식으로 1차 함수다. 그러면 이제 앞에 2차 함수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2차니까 여기 2분의 1을 써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분의 1 mv의 제곱인데 정적분 같은 경우는 이제 끝값에서 시작값을 빼주게 됩니다. 가령 이런 거죠. 뭐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fx dx는 1 이렇게 한다면 fx2에서 fx1을 뺀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계산되게 되는 거고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나중 속력의 제곱, 나중 운동 에너지에서 처음 운동 에너지를 뺀 것과 같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산해 본 것은 알짜임이 한 일을 계산해 봤더니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더라.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힘이 한 일은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얼마만큼 증가시킨다 계산할 수 없는데 이 힘을 전부 다 더해 놓은 상태에서의 그 알짜임이 한 일은 이렇게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는 우리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알고 있죠. 그거랑 같은 경우인데요. 그래서 얘는 잠재적인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을 위로 던지면 속력이 느려지잖아요. 근데 다시 내려오면 다시 빨라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딘가에 저장됐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줄어들죠. 포텐셜 에너지 증가할 때. 근데 다시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운동 에너지로 정확히 그 양 그대로 되돌아올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를 하고요.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를 배웁니다. 우리 이거 알고 있는 거죠, 이미. 중학교 때 배운 거라서.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MGH, 뭐 G 자리에 9.8이라고 예전에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G로 간단하게 써주게 됩니다. MGH 이렇게 되고요. 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그러니까 중력에 대한 일, 중력이랑 크기하고 방향이 반대인 힘이 한 일은 이렇게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이 되게 돼요. 중3 내용이거든요. 이러면 높이가 이제 높아질 때 운동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이제 위치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내려올 때는 높이가 낮아지면서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고요.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데요. 이때 감소한 위치 에너지 양은 증가한 운동 에너지 양이랑 같게 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점을 비교를 해보면 얘가 이 상태에서 떨어져서 이 상태로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높이가 h였으니까 mgh 정지한 상태였으면 뭐 0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h 프라임 높이에서 위치 에너지는 요만큼이 되겠죠. mgh 프라임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겠지만 자 그럼 이거 우리가 방금 얘기한 대로 그냥 알짜임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잖아요. 그래서 0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 요거는 알짜임이 한 일 0 더하기 알짜임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가 되겠다. 말하는 순서가 바뀌었네요. 0에 알짜임을 한 일을 더하면 그게 운동 에너지가 될 텐데 그게 이거예요. H에서 H'을 뺀 거리만큼 움직였죠. 힘 어떻게 받았죠? 중력. 우리 떨어질 때 중력만을 받았다면 알짜임이 mg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동거리가 H에서 H' 뺀 거. 요게 운동 에너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H 위치에서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는 mgh죠. H' 위치에서는 mgh'에 mg h 빼기 h' 이렇게 되겠다. 그리고 두 개를 더해주면 H'들이 상쇄되어서 mgh만 남게 되고요.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의 합이 일정하게 보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하게 보존되는 경우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포텐셜 에너지는 사실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게 만드는 힘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게끔 포텐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힘을 보존력이라고 하고요.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어떤 힘이 한 일이 이동 경로에 상관이 없는 힘. 그래서 가령 이제 중력 같은 경우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경우 보면 뭐 이렇게 떨어지나 이렇게 떨어지나 떨어진 높이가 같으면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이 동일할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가령 보존력이 아닌 힘을 생각해보면 공기 저항 이런 거 생각해볼 수 있겠군요. 그럼 살짝 움직이는 거랑 많이 움직인 거랑 뭐 돌아온 높이가 같다 보니까 이렇게 살짝 움직여서 제자리로 돌아온 경우랑
길게 움직여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우 생각해보면 변이는 같습니다. 위치의 변화는 둘 다 0으로 같죠. 근데 경로가 길기 때문에 경로가 긴 곳에서 더 공기 저항을 많이 받을 거고 에너지 손실이 더 많을 거잖아요. 운동 에너지 손실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힘이 한 일, 공기 저항력이 한 일이 운동 경로, 이동 경로에 상관이 있는 힘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포텐셜 에너지를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보존되는 값, 역학적 에너지를 만들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요 정의가 제일 정확한데요. 어떤 힘이 한 일이 이동 경로에 상관없는 힘이 이제 우리가 보존력이라고 부르고요. 이 보존력의 경우에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 보존력만이 개입한 경우에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떤 힘을 위치에 대해서 접근해서 포텐셜 함수를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mgh인데 이 중력 F는 mg를 높이에 대해 적분하면 mgh라는 이제 포텐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이렇게 적분해서 포텐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보존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동 경로에 상관이 있는 힘들은 이 위치에 어떤 그 위치에 따른 에너지 값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동시켰느냐에 따라 에너지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위치에 대한 함수로 포텐셜 에너지 함수를 만들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존력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한 거인 거죠. 오케이, 그래서 뭐 중력이나 전기력, 자기력, 탄성력 같은 애들이 이제 보존력이고요. 뭐 이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 하나 더 나오는데요. 자, 얘는 용수철 같은 탄성체, 그래서 완전 탄성 충돌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건데 그런 경우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충돌이에요. 그래서 용수철 같이 반응하는 애들이라 생각하면 되겠고요. 이런 애들은 변위에 비례하고 변위의 방향의 반대인 복원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렇게 용수철에 평형 어떤 길이가 있다 친다면 이만큼 늘어났을 때는 다시 이 길이를 줄이게끔 당기고요. 이렇게 압축됐을 때는 압축된 것을 다시 원래 길이로 복원시키게끔 다시 밀어냅니다. 변위의 방향과 복원력의 힘의 방향이 반대인 힘을 복원력이라고 하고요. 이런 경우에 이렇게 깔끔한 1차 함수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자, x까지 움직였다 칩시다. 0에서 밑부분 넓이를 구하면 x kx 얘는 2분의 1 kx 제곱이 되겠고요. 용수철에 의한 탄성력만 받는다 친다면 원점에서 x까지만큼 이동시키면 2분의 1 kx 제곱만큼 운동 에너지 잃어버립니다. 이때 x점에서 원점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그러면 이때는 변위로 돌아가는 거죠. 중점으로 평형점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힘의 방향과 이제 운동 방향이 같은 방향이 되기 때문에 2분의 1 kx 제곱만큼 다시 얻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한 바퀴 돌아왔더니 운동 에너지가 원상 복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우리가 위로 물체를 던졌을 때 같은 높이로 내려오면 속력이 동일한 경우랑 동일한 상황이죠. 이런 경우 우리가 얘도 포텐셜 에너지처럼 작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처음 속력, 그러니까 평형점에서 용수철의 평형점에서의 가지고 있는 속력이 있겠죠. 그때 운동 에너지 값을 측정한 다음에 이게 변위에 따라 줄어들게 된다. 자, 그러면 이 운동 에너지에다가 2분의 1 kx 제곱을 더하면 이제로가 남게 되겠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랑 2분의 1 kx 제곱을 더한 값이 일정하게 되겠다. 그래서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얘를 2분의 1 kx 제곱으로 잡게 됩니다. 요런 상황이죠. 약간 말장난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보존력들을 두 가지 본 거죠. 중력과 탄성력을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지 않는 경우는 보존력이 아닌 힘들, 그래서 이동 경로에 따라 이제 한 일이 달라지는 그런 힘들, 마찰, 공기 저항, 그래서 얼마나 움직였는지 동일한 위치여도 요 위치에서 요 위치로 오는 거랑 요 위치에서 요 위치로 오는 거랑 공기 저항의 영향을
여기가 더 많이 받았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리고 외력인 경우, 힘을 주는 주체가 걔 바깥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장력. 그래서 내부 힘일 경우에는 우리가 이 두 물체 연결된 두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를 보자면 얘네들 다른 힘을 뭐 공기 저항 잘 안 받는다면 이 두 물체가 같이 운동할 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친구 하나만 딱 이렇게 보자면 얘기가 다릅니다. 얘는 이 개 바깥에서 장력을 받고 있겠죠. 그래서 얘는 가령 뭐 이런 경우 뭐 이렇게 도르래가 있다 치면 이 친구가 뭐 M이었고요. 이 친구가 EM이었어요. 장력을 이렇게 받는 경우 얘가 더 무거우니까 오른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 장력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만 딱 봤을 때는 이 장력이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되겠고 얘는 역학적 에너지가 이제 증가할 겁니다. 운동 방향이랑 같은 방향으로 외력이 작용하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그러면 반대로 우리 이 친구 입장에서 보면 얘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외력이 작용하죠. 얘는 역학적 에너지 감소할 거예요. 근데 보면 얘네 둘이 이동하는 거리가 뭐 얘가 D만큼 이동했다면 얘도 D만큼 이동할 거예요. 얘가 D를 올라간다면 D만큼 내려가게 되겠죠. 그리고 받는 힘의 크기 한번 볼까요? 얘가 장력 T가 이렇게 작용한다면 얘도 T가 이렇게 작용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힘이 작용하는 크기가 같고요. 그리고 이 힘이 운동시키는 방향이 얘는 이제 오른쪽으로 가게 할 거고요. 얘는 왼쪽으로 가게 하는 방향이죠. 그래서 힘의 방향이 반대인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얘가 T만큼 파란 친구 M짜리가 TD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한다면 EM짜리는 TD만큼 역학적 에너지를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물체를 합쳐놓은 입장에서는 장력이 내부 힘이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를 변화시키지 않지만 한 물체만 따로따로 볼 때는 외부 힘이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를 변화시킬 거고요. 그래도 이 두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의 합은 더해놓으면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물체가 묶여있을 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되는 거고요. 한 물체만 본다면 한 물체 한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바뀌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외부 힘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장력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또한 이제 역학적 에너지, 이건 별건 아니고요. 계산할 수 없는 건데 역학적 에너지가 그럼 사라지냐? 그건 아니고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예요. 뭐 열 에너지, 뭐 소리 에너지, 아니면 뭐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전기 에너지 같은 걸로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에너지의 형태가 바뀌는 것일 뿐 우주 전체의 총 에너지가 바뀌진 않을 거다라고 보는데 사실 이것도 약간 틀릴 수 있는 말이죠. 가령 이제 질량 결손이 생기는 경우, 우리가 핵 반응일 때 핵 융합을 하든 핵 분열을 하든 이런 경우에 질량이 줄어들게 되면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고요. 질량이 늘어나는 경우에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죠. 그래서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라고 하는데 뭐 그런 경우 핵 반응 말고는 이제 에너지의 총량은 일정하다. 다만 그 형태가 바뀌는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문제 풀어볼 건 지금은 아니고요. 다음 영상에서 문제 같이 풀어볼 건데 어찌됐든 이런 형태에서 제일 어렵게 수능에서 가장 어렵게 나오는 단원이 요 단원이고요. 좀 피곤하게 만드는 힘들게 만드는 거는 중력, 탄성, 운동 에너지가 다 섞여 있는 경우 문자를 변환하는 거. 그래서 뭐 가령 K를 뭐 G에 대해서 표현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아니면 알짜임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 그리고 외력 이나 비보존력이 한 일. 보통은 이제 비보존력이 안 물어볼 거고 어떤 줄에 의한 장력, 이 장력이 한 일, 이런 거 물어볼 거예요. 그거는 역학적 에너지를 변화시킬 거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되겠다로 판단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줄로 묶여서 같이 움직이는 애들은 속력이 같죠. 운동 에너지 B가 질량이 B가 됩니다. 그리고 줄에 물로 묶여서 같이 움직이는 이동거리가 같죠. 그런데 이제 가령 이런 경우 어떤 애는 기울어진 곳, 어떤 애는 이렇게 반드시 움직이는 경우 그래서 얘가 이동거리가 뒤로 갔다고 해도 높이의 변화는 다르겠죠. 얘는 높이의 변화가 D가 되겠지만 이 친구는 높이의 변화가 D보다 작을 거예요. H만큼 바뀌겠다. 이런 거 기울기 고려해야 되고요. 그리고 질량비 기울기 같다면 이제 질량비가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의 B가 되겠죠. 이렇게 따져주면 됩니다. 혹시
그래서 요거는 문제는 다음 시간에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